아, 나 진짜 이름도 부르기 싫어, 저 아저씨는. 아. 이낙지가 갑자기 인터뷰를 사방에 하고 난리야. 이렇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닌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내전과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 미친놈 아니, 아닙니까? 진짜? 어떤 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네. 한동훈이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되면 자기 그 범죄를 감추려고 뭐 그 계엄이라도 또 할 거다고. 예. 그딴 식으로 얘기했잖아. 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짜고 치는 것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사실 평당원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뭔가 이렇게 목소리만 내면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고 네. 사진을 찍어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 과대 대표하게 하는 세력 사람들 아닙니까? 김동연도 그렇고 저 뭐 잊혀진 정당 그 새로운 물결이었나요 옛날에? 예, 새로운 누가 물결. 기억이 납니까? 그 세력이 있기는 합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만나가지고 손을 붙잡고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아주 근소한 차의 중도층의 어떤 1, 2% 차이로 대선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저런 이제 그 아무 실력도 없고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과대 대표되어서 계속 활동하고 이제 이낙연도 이제 대선에 이렇게 출마하면 우리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네. 자칫 과거 이제 심상정이 저질렀던 것처럼 그렇죠.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저 양반들이, 저 양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심상정이처럼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뭔가 거래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자리를 혹은 자기의 세력들을 좀 심어 놓고자 하는 그 야욕.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지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대통령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나 비등비등 할 때는 야, 나한테 표 있어.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 안 그러면 내가 너 되게는 못해도 떨어뜨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 예. 심보. 예. 그러면서 딜을 넣고 이러려고 지금 저렇게 기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허 기자님이 취재했던 거예요.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 녹취록을 제가 공개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 열린공감 TV라고 있었을 때 네. 제가 그 녹취록을 입수하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낙연의 그 태도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제가 공개했을 때만 해도 이낙연에 대해서는 제대로 맞아요. 검증 보도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다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던 이낙연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폭로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소도 당했어요. 이낙연 쪽에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다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낙연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또는 아니면 함께 가려면 이낙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팩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조국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최성의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하고 네. 이거는 이낙연이 뭐 비록 뭐 대선에서 그때 이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낙연이 그 경선 과정에서 그거 인정했어요. 예. 조국 임명 반대했다.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검찰이 뭐가 없어도 그 조국 관련 수사 그 빨간 아재가 공개했던데 예. 네. 인터뷰 했던데요. 뭐가 없어도 그냥 검찰이 시킨 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예. 아니 저게 최성애하고 최성애. 빨간 아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시키는 대로 네.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그 언급이 최성애로부터 나왔죠. 그 맥락 속에 이낙연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는 이미 말로는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고 표방을 네.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권을 나눠 갖기 위해서 같이 짠 겁니다. 검찰과 윤석열과 그리고 최성애가 짠 거예요. 이낙연이가 거기에 이낙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거죠. 말입니다.
이낙연이 오다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뭐 그 위치가 예. 자 그리고 작업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까지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김의겸 그 당시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예. 예, 이낙연이 김의겸 의원을 그때 당시 대변인을 그렇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흑석동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아, 그 전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더 전에? 이제 그 조선일보랑 하여튼 뭐 조중동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흔들었죠. 초반부터. 네. 아,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좀 설명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하여튼 그 좀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맞서 싸울 때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대변인들은 또 싸우기도 해야죠. 그렇죠. 예,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의 아주 베테랑 논설위원급의 기자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특종도 많이 했고 이낙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 그래서 조중동이 왜 저런 기사를 어떤 방식으로 취재해서 어떻게 왜곡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때로는 논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대변인이 예, 예. 대변인으로서 예, 조선일보 기자랑. 근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은 그거를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특유의 그 왜 그 되게 이게 뭐 그 낮은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엄중하게. 엄중한 목소리 있잖아요. 김 대변인. 김 대변인. 일로 잠깐 와봐요. 얘기 좀. 예. 아 너무 정확하세요. 예. 제가 들은 과연 얘기가 너무- 그랬을까? 예. 보좌관들은 막 조인트도 까고 그랬다는데 이 목소리로 조인트를 깠습니다. 목소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또 청와대 대변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많이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참아 못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했대요. 예. 목격자가 있습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을 이제 호출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랑 막 뭔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에이, 김의겸 후배니까, 의겸 씨, 나 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억눌렀다라는 거예요. 나무라고 예, 그랬다.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그거를 지켜보신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 이낙연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다. 기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엄중하게. 너무 똑같으신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근데 약간 좀 그쪽 위축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하셨던 이유는 그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랑 수석 보좌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김의겸 대변인 잘하고 있다. 등 토닥이면서 네. 늘 이렇게 길을 살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낙연 총리가 비록 이렇게 좀 억누르긴 하지만 끝까지 그 이제 기운을 잃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딱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조중동 중심으로 그 브리핑이 이루어진다는 맞아요. 걸 확인을 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김의겸 대변인은 정말 청와대 내부에서 언론 개혁만큼은 제대로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대요. 이 네. 브리핑 그때 당시에 제도를. 그래서 네. 조중동 이외에 다른 언론들 특히 지방지라든지 그렇죠. 인터넷 신문들까지도 그 브리핑에 참여하게끔 하게끔. 한다고 했더니 맞습니다. 네. 청와대 풀단에 뭐 자격이 난리가 어떤 거는 났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 그것도 이낙연이 별로 그 김의겸 대변인을 편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 지난 정권에서 보면 패착 중에 가장 큰 패착은 이낙연이었어요. 이낙연이 다 망쳤습니다. 다 망쳐놨어요. 예. 거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시원하게 뭐 한 게 있어요? 다 맡겨놓고 그냥 그 양반의 특징이 그거였대. 맡겨놓고 확인을 안 했대. 그러니까 맡겨놨는데 확인을 안 해. 그럼 지들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대충 할 것이고. 근데 이낙연이 총리하면서 최장수 총리하면서 도대체 뭘 얼마나 했습니까? 또 당대표 하면서 뭘 얼마나 잘했고. 이낙연이 이낙연이 만약에 대표하는 시절에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민주당 이번 지번처럼 막아냈겠습니까? 엄중하게 예. 해남으로 튀었습니다. 진짜 누구는 순천까지 갔다는데 해남으로 튀었을 겁니다. 진짜 이 딱 호남이 끝까지.
정치 민도가 가장 높은 분들인데 이 이낙연이 기어 나온다면 진짜 이낙연 태클 걸어서라도 진짜 저는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니야. 네.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좀 활동하고 있는 시민언론 민들레도 이제 동아일보 출신 선배들이 좀 있거든요. 예. 퇴직 선배들 계신데 이낙연에 대한 목격담들을 이렇게 술자리에서 가끔 얘기하세요. 어마어마해요. 파도 괴담만 나오는 팝하게 정말 뭐 저런 기자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제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파도 미담만 나와요. 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이낙연은 어떻게 들리는 얘기마다 다 이렇게 괴담뿐인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본인을 그렇게 잘 따랐던 그 모 네.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 있을 때 양화대교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려가! 이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 걸어갔다는 그랬었대요. 얘기. 예. 그 얘기도 있고. 참. 아이 뭐 이낙연은 진짜 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인간. 네. 예. 완전히 앞과 뒤가 다른.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계속 이쑤시개 얘기가 예. 나오는데 그 이쑤시개는 또 식사하고 딱 차에 타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쑤시개를 딱 대야 된대요. 그 후배든 비서든. 근데 새로 온 사람이 이걸 딱 안 내준 거야. 네. 이쑤시개. 그래도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안 내준 거야. 이쑤시개! 근데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발로 걷어찼다, 의자를. 그런 소문도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거의 깡패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질이 너무 저질입니다. 이낙연은 진짜.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낙연 씨가 본인의 실력으로 그 총리 자리에 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좀 황당하게도 안철수 뭐 하여튼 그 당시 국민의당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호남 소외론이 굉장히 심하게 일었었어요. 맞아요. 호남 홀대론. 예. 예, 민주당이 그런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호남 홀대론이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릴 때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때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그거를 이제 좀 민심을 좀 달래는 용도로 사실 호남의 이제 어떤 맞아요. 주자로서 그 사람을 이낙연을 총리로 그때 발탁했던 거지. 맞아요. 이낙연이 뭐 본인의 어떤 다 굵직한 어떤 뭐 실력으로, 예. 그 김의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말 실력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때 무슨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그 시정 평가 하잖아요. 예. 꼴찌였대잖아. 이낙연이. 예,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 평가도 꼴찌. 댓글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전남 광주서도 이낙지 완전 싫어요. 전남 지사 시절 공무원들이 진짜 싫어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정치인들의 막 앞에서 웃고 뒤에서 막 쌍욕하는 인간들 있죠. 딱 이낙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재명하고는 진짜 그 정반대인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성남시청 공무원이 있어요. 완전 고위급 공무원이 국장급. 네. 으로 퇴직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열성적인 김대엽 지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예, 성남 이대엽, 이대엽. 이대엽. 예. 이대엽의 완전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나가야 될 형편인 거죠. 그래서 짐을 싸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공무원이니까 함부로 막 그렇게 막 내쫓을 수는 맞아요. 없고.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 행정을 하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끝날 때까지 그 공무원, 그 이제 국장급 공무원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저를 만나서 실제로 국토부 그 백현동 그 용도명가 압박이 얼마나 있었다라고 심했는지, 회의 때 있었던 얘기들을 저한테 소상히 예. 증언해준 분이거든요. 예. 지금 성남시 출신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이 아무도 언론 안 만나고 있어요. 예. 예, 무서우니까. 근데 굳이 저 같은 기자를 만나고 이걸 털어놔요. 얼마나 그만큼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 겪어본 공무원들은 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은 이쑤시개 안 내나? 뭐라 했다고요? 이쑤시개. 안 내놔도 필요 없어요. 안 내놔도 필요 이쑤시개. 그런 괴담만 나오는 겁니다. 예. 너무 다른 행정가였던 거죠. 둘 사이는. 그러니까 이낙연은 정말 컴플렉스가 굉장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에게 그리고 후배 김의겸 기자에게. 그렇죠. 예. 안 된다 이낙연. 네. 네.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연대 대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네.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사 하려고 해도 우리가 뜯어 말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김경수 같은 사람이 또 막 설득할 수 있죠. 우리가 뜯어 말려야 돼요. 최소한 이낙연은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 조건 속에서 통합과 연대를 해야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면 또 막 강성 지지치다 이럴 수 있으니까 호남에서 뜯어 말려야 됩니다. 예.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호남의 위대하신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적어도 이낙연이 움찔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호남 당원들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낙연 주저앉아. 에휴, 그러니까 또 이번에 우리가 또 더러운 네. 꼴을 볼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정신 차려라. 결국 우리 끝났다. 당원들이 나서야죠. 제 맞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고요. 네. 네.